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수업을 시작한 지 벌써 8주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9주차 수업일인데요. 강의 계획서에 따라서 이제 교과서의 5과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어, 이번 주에 우리가 볼 내용 전에 항상 이렇게 한계령풀이라는데 야생화를 또 보겠는데요. 이제 들이대기라는 제목을 달아봤어요. 한계령 풀들이대기, 이제 close up on little big leontis라고 했는데요. big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새 조류의 부리, 입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입부분을 big라고 하죠. little big 하면은 작은 부리를 지닌 leontis 이런 건데, 여기 가만히 보면 꽃 전체 모양이 마치 새의 부리처럼 생겼죠. 예. 여긴 작은 꽃들의 다발이에요. 이거 꽃 하나가 작은 꽃들의 뭉치인데, 어, 뒤쪽은 이미 개화가 됐고 앞으로 갈수록 아직 개화가 덜 된 상태입니다. 이걸 차츰차츰 더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이런 모습이 돼요. 최종적으로 와, 하나의 작은 꽃송이가 그 속에 이렇게 6개의 수술과 그리고 가운데 암술, 좀 특이한 모양의 암술인데요. 각각의 그 꽃잎들에 또 이렇게 무늬까지 확연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상을 멀리서 볼 때랑 가까이 다가가 볼 때랑 아주 새로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지 않고서는 그 속성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할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문법 공부를 하는데 예를 들어 투부정사를 예를 들어 봅시다. 투부정사용법, 투부정사용법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영어 문법 공부를 조금 해본 학생들 아시겠지만 투부정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기능을 갖고 있죠. 솔직히 잡탕적 온갖 것들이 막 섞여 있는 그런 문법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투부정사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대했을 때는 투부정사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부사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사의 의미를 갖는 것도 그렇게 목적을 나타낸 것 말고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게 있고요. 또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투부정사 자체가 명사어 기능을 해서 투부정사 자체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기능을 하는 게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야생화를 가까이 들여다보면서 배울 수 있는 점은 우리가 어떤 사회 현상이든 또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때 문법 현상이든 좀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세밀하게 들여다볼 때 그 본질적인 속성을 잘 알게 된다는 점입니다. 지난번에 언급을 했었던 BLT 샌드위치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진행할까 해요. 여러분 출석 점검용 설문에다가 BLT 샌드위치가 뭐냐 그랬더니 자세히 들은 학생들은 베이컨, 레터스, 토마토 뭐 이렇게까지 적어놨고 이런 게 들어있는 샌드위치를 말한다. 어떤 사람 베이컨 하나만 적은 사람도 있고 어쨌든 뭔가를 적었으면 여러분 출석은 인정됩니다. 그럼 정확하게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언어를 공부할 때는 그 문화를 함께 공부를 하고 습득할 때 그 언어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화를 떠나서 상황을 떠나서 언어 공부를 하면은 그 언어 표현을 그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 환경에 자꾸 적용하려고 해요. 영어 표현을 영어 문화권에서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데 한국 문화권에서 이해하려고 하면은 어떤 때는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좀 샌드위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우선 지난번에 내가 BLT 샌드위치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할 때는 베이컨, 상추, 토마토 요 세 가지 요소들이 들어있는 샌드위치를 말한다 했는데 PPT 화면에 보니까 레터스를 철자를 잘못 기록했어요. 여기 이게 맞습니다. LETTUCE예요. 그 PPT 화면, 지난 수업 PPT 화면에 있었던 LATTICE는 발음이 비슷하죠. 레더스라고 떠 있는데 격자라는 뜻이고요. 수학이론,
그 중에서 고급 집합론이라는 그 이론에서 아주 특별한 어떤 집합의 이름을 레터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언어학 공부를 굉장히 이론적으로 형식 이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레터스 이론이라는 거를 많이 공부하게 되고 그거를 이제 언어 표현에다 적용하게 되고 특히 이제 전산 언어학이라는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어떤 조직 그 집합 조직의 이름인데 그거를 잘 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실수로 그 격자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게 아니고 발음은 비슷한데 철자는 letters. 이게 상추입니다. 어쨌든 요 세 가지가 들어간 샌드위치인데요. 샌드위치라는 게 여러분 알다시피 빵 두 개 사이에다가 뭔가 그 이렇게 내용물들을 집어넣은 거를 말하죠. 샌드위치라는 유럽의 한 백작이 노름에 빠져서 시간이 없다 보니까 빨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 샌드위치라는 음식을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샌드위치는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는 이 밥이 다양한 종류가 발전돼 있죠. 일반 백미가 있고요, 잡곡밥이 있고요. 그 밥도 비빔밥으로 만들어 먹기도 하고, 볶음밥으로 만들어 먹기도 하고, 죽으로 만들어 먹기도 하고, 다양한 맛을 내도록 다양한 요리법이 한국에 있는 것처럼 서양의 가장 기본적인 음식은 사실 샌드위치라고 봐도 됩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 그래요. 미국 학생들이 점심 도시락은 거의 샌드위치로 보면 됩니다. 또 바쁜 직장인들 경우에도 일을 하고 하면서 빨리 식사를 해결하고 할 때 점심시간에 자기가 집에서 만들어간 샌드위치로 점심 식사를 대신하는데 샌드위치라는 건 요거 하나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햄버거라고 부르는 이것도 샌드위치의 일종이에요. 독일의 함부르크라는 도시에서 뭐 생겨나서 미국으로 와가지고 지금 미국의 음식인 것처럼 돼버렸는데 여러분의 그 우리는 이제 햄버거 하우스에 가가지고 샌드위치 요 햄버거만을 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콤보를 주문하든가 그런데 뭐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햄버거 콤보 이거는 우리나라식 표현이고요. 미국의 맥도날드라든가 버거킹 같은 데 갔을 때 요 햄버거만 달랑 주세요 그럴 때는 샌드위치 온이라고 표현을 해요. 샌드위치 온. 햄버거도 샌드위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여행을 하다가 여러분이 햄버거 주세요 그랬는데 샌드위치 온이 이렇게 물었을 때 당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햄버거만 주겠다는 뜻이고 또 콤보로 주겠다 할 때는 미국식 표현은 meal이라고 해요. meal, M-E-A-L, 식사란 뜻이죠. 그러니까 프렌치 프라이스와 음료수와 이런 또 요 샌드위치까지 합한 그런 전체 패키지를 meal이라고 한다. 자, 이 BLT 샌드위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합시다. 맨 좌측에 있는 요것이 아주 클래식한 가장 기본적인 BLT 샌드위치죠. 그냥 일반적인 화이트 브레드를 이렇게 살짝 구워가지고 그 사이에다가 베이컨, 토마토, 레터스 세 개를 닦는 거. 근데 이게 이제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오른쪽 걸 보시면은 이 화이트 브레드가 아니라 여기 뭐가 있냐면 홀윗 통밀 식빵이 있고 여기에 이제 메요라고 보는데 마요네즈예요. 마요네즈가 들어가서 좀 더 감칠맛이 있게 만들었는데 이게 변형이 이제 일어날 수 있죠. 아까 말했지만 우리나라에서 팝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듯이 서양 그 빵을 주시거나 나라에 가서 샌드위치를 시키면 샌드위치도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거 무조건 여러분 픽해서 사기보다는 보통 줄을 서서 주문할 때 온갖 것들 여러분이 다 요구할 수 있어요. 빵은 뭐 화이트 브레드로 할 것이냐, 뭐 on white bread, on French bread, 프렌치 브레드로 할 것이냐, 뭐 on rye bread 로 할 것이냐, 아니면 또 whole wheat bread로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제 건강식은 요즘 white bread, 호밀빵을 많이 선택을 하죠. 그런 다음에 그 안에다가 뭐 메요를 넣을 것이냐, 뭐 BLT를 넣을 것이냐, 아니면 비프 슬라이스를 넣을 것이냐, 햄을 넣을 것이냐, 온갖 것을 여러분이 주문한 그대로 받아서 여러분 취향 맞게 100% 여러분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수프를 또 선택할 것이냐, 음료는 뭘 선택하시냐 이런 걸 다 고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건 약간 변형이 된 BLT 샌드위치가 있는데 변형은 여러 가지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 좌측에 있는 것은 요 빵이
프렌치 브레드 같네요. 약간 바게트 빵처럼 생겨서 좀 약간 꼬들꼬들하고 잘 이렇게 눌리지 않는. 나는 개인적으로는 프렌치 브레드에다가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는 것을 가장 선호합니다. 여기에 보면 아보카도도 이렇게 넣어서 적용할 수 있고, 오른쪽에 보면 2층으로 만들어 가지고 잘 보시면 위쪽은 BLT인데 아래쪽의 성분은 보면 소위 클럽 샌드위치에 가까워요. 막 적용을 해가지고, 클럽 샌드위치라는 건 뭐냐면 뉴욕의 어느 클럽에서 시작됐다, 어떤 클럽하우스에서 시작됐다 해서 클럽 샌드위치라고 불리게 됐다는데, 미국의 19세기 말쯤부터 이게 이제 시작이 된 걸로 알려져 있어요. 다른 점은 BLT에다가 여기 아래 이게 뭡니까? 이게 닭고기나 칠면조고기 슬라이스를 넣는 거예요. 아니면 햄, 닭고기라든가 칠면조기라든가 햄 슬라이스를 이렇게 집어넣고 또 마요네즈를 이렇게 넣고 하는 것이 클럽 샌드위치의 방식인데, 클럽 샌드위치는 이제 모양도 약간 다릅니다. 이렇게 보세요. 마요네즈가 어디 있을 것이고, 여기 항상 고기류가 들어가요. 이렇게 닭고기, 칠면조기 아니면은 햄. 그 다음에는 요걸 슬라이스를 먹기 좋게 뭐 2등분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 2등분한 것 같죠, 오른쪽 아래는. 아니면 4등분 한다든가. 그래서 이 흩어지기 쉬우니까 위에 뭐를 꽂았어요. 우리가 이쑤시개라고 부르는 건데, 이 미국에서는 이것을 칵테일 스틱스 또는 칵테일 팩스라고 합니다. 칵테일을 마실 때 그 과일 같은 걸 꽂아가지고 얼려 놓을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돼서 아주 먹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것을 클럽 샌드위치라고 합니다. 이제 샌드위치에 대한 것을 좀 알아도 서양 문화, 빵을 주식하는 문화의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뭐 두 가지 샌드위치 만드는 게 어려워 보이지 않죠?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슬랭에 대한 거 하나를 공부하고 교재로 넘어갈까 합니다. 이 urbandictionary.com이라는 웹사이트이 어느 순간부터 미국 영어의 슬랭들을 게시해주고 그 정의를 내려주고 예문을 들어주는 굉장히 유명한 웹사이트이 되어버렸어요. 앱으로도 개발이 됐어요. Urban Dictionary라는 것을 여러분 앱에서 한번 앱스토어나 이런 데 플레이스토어 이런 데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직접 인터넷으로는 urbandictionary.com 내용은 항상 똑같이 나옵니다. 이건 사용자들이 뭔가의 정의를 내서 기록할 수 있어요. 여러분 FML처럼 일반 사용자들이 그때 유행하는 은어들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나온 것은 5월 4일자 decoronafied. 예, 뭔가 익숙하죠. 코로나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이게 D라는 것은 not이란 뜻이에요. fy 하면 동사, 어떻게 하게 하다라는 어떤 식으로 만들다라고 하는 동사로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코로나를 없앤다는 뜻인데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로 실질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사용되는가 하는 것을 예문을 들어서 여기 표기하고 있습니다. sober란 뜻이라는 거예요. sober. sober가 뭡니까? 술에 취하지 않은, 정신이 말짱한 이런 뜻이에요. 술이나 어떤 약품에 취하지 않아서 멀쩡한 정신 상태인 이런 뜻으로 쓰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려서 그거에서 벗어난 게 정상적이고 그리고 뭔가에 취하지 않은 상태다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 정의는 sober고, or 또 다른 정의도 있다는 건데요. Someone or something that has been thoroughly disinfected. disinfect라는 건 소독한다는 얘기죠. 아주 철저히 소독이 된 누군가 또는 뭐 어떤 물건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물건, 소독된 사람이나 물건을 decoronafied 이렇게 가리키게 한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 예문들이 있네요. I drank some coffee. 커피를 좀 마셨고, so I'm good. I am을 이렇게 어포스트로피를 아주 게으른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생략하고 많이 써요. I'm good. 그래서 나는 아주 커피를 좀 마셨고 컨디션이 좋은 상태고, and decoronafied. 술이 취해 있지 않다. 멀쩡한 정신이다. 그러니까
Can I have my keys? 내 자동차 키를 줄래? Honest. 솔직히 말해서 I can drive. 운전할 수 있어. 예, 정말 술을 안 마셨다는 건지, 예, 술을 마시고 커피를 마셨기 때문에 정신 멀쩡해서 내 운전할 수 있으니까 자동차 키를 달라는 건지, 어쨌든 이런 예문들. 두 번째, or babe. 이제 애인을 가리키는 게 babe죠. 보통 이제 남성이 여성 애인을 가리킬 때 많이 쓰는데, I'm home. 집에 갔다 let me take a shower and get decolonified. 샤워를 하고 이제 이게는 이제 몸을 소독한다는 뜻이겠죠. 정신을 말짱한 상태로 만들고 그래서 I can smash that. 이 smash that도 굉장한 속어인데 내가 여기 설명하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는 사람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슬랭 딕셔너리에 일반 사용자들이 그때 유행하는 어떤 은어, 슬랭들을, 은어나 속어들을 올립니다. 해시태그도 이렇게 붙여가지고. 근데 이거는 일반 사용자가 올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다 통용되는 건 아니에요. 속어나 은어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모든 사람들한테 다 통용되는 게 아니라 일부 집단에서 상당히 한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보세요. sums up, 잘써 라는 것도 있고, sum down,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적어도 일부 집단에 사용되는 게 슬랭 딕셔너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이 이 슬랭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이걸 여러분이 사용하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집단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고요. 적어도 이렇게 쓰였을 때 누군가 이런 표현을 썼을 때 이런 뜻으로 쓰였구나 라는 것을 적어도 이 슬랭 딕셔너리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라요. 슬랭을 뭐 친한 친구들끼리는 사용할 수 있어도 아무한테나 마구 사용하면은 곤란할 수가 있겠죠. 네, 여기 비자로라고 하는 되게 재미있는 만화인데, 예. 여기 보면 5-day forecast, 5일간의 일기예보를 신이 보면서 아주 재미있어하고 이 천사들이 지금 신께서 자기가 즐겨하는 코미디를 보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주자. 저거 보고 다 재밌게 웃고 끝날 때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인간의 일기예보가 얼마나 정확하지 않고 어리석은 예측인가 하는 거를 비꼬아서 나타내는 그런 만화입니다. 네, 이제 교재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의 교재는 제목은 architecture예요. architecture. 예. 건축이란 뜻이죠. 이 architecture는 건축이고요. architect, 요 URE를 빼고 architect까지 하면 건축가예요. 보통 무엇을 하는 사람이 나중에 형성이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건축을 하는 사람, 건축가가 먼저 나왔고 거기에 URE가 붙어가지고 명사가, 새로운 명사가 만들어졌죠. 가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원적으로 볼 때 옛날에는 아키텍트라는 그 전문가를 먼저 언급하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 작품들, 행위적 개념을 나중에 말하게 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이번 과에서는 또 이런 사항들을 봅니다. Skimming a text. 어떤 글이 있으면 그걸 빨리 훑어보는 연습. 또 늘 했듯이 reading for details. 상세 내용 찾아 읽기, annotating. 그러면서 글을 읽으면서 거기다 표시를 해가면서 읽어서 나중에 쉽게 그곳을 찾아와서 내용을 빨리 이해할 수 있게 하기, making inferences, 추론하기, 뭐 뒤쪽에 가서는 academic word families, 학술 이제 어족들, 어족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는 이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런 것들이 같은 어원에 나왔을 때 그거를 word family라고 합니다. 그리고 architect and planning vocabulary, 건축과 뭐 설계 관련된 어휘 이런 것들을 이제 보도록 하겠고요.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to activate your knowledge, 여러분이 관련된 지식을 활성화시키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한 두 개만 같이 볼까요? What is the most important room in your home? 여러분 집에서 가장 중요한 방은 어디입니까? 어딘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방이라는 걸 가장 중요하게 쳤어요. 안방이라는 것은 거실 말고 가장 큰 방이죠. 보통 부모님들이 거주하시는. 옛날엔 손님이 오면 안방으로 이렇게 모시고 가야지만 예절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아무도 안방을 안 보여주죠. 요즘은 리빙 룸, 거실이 가장 중요한 방이 되지 않았나요? 우리나라 현시에서도. 아마 여러분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기거하는 방이 가장 중요하겠죠. 마지막 질문 보시면 Are there any famous old buildings in your country? 여러분 나라에 유명한 옛 건물들이 있습니까? 많죠. 네. 뭐가 있어요? 네, 경복궁, 창덕궁, 네, 이런 것도 있고, 동대문, 남대문, 이런 것들이 다 유명한 건축물이죠. old buildings라고 했으니까. 네. 어휘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어휘 부분을 보기 전에 맨 앞에 보면은 어떤 게 있어요. 여기 보면 using your knowledge가 또 있네요. 짝과 함께 질문에 대한 답을 해봐라. Which part of buildings use the most energy? 건물의 어느 부분이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까? 어디에서 에너지가 많이 방출이 될까요? 건물에서. 네, 창이라든가 바닥, 지붕 이런 데겠죠. 창을 요즘 건축물을 멋있게 지으려고 유리창을 만드는데 유리창이 열을 굉장히 많이 방출해서 효율적이지 못한 제조라고 하는데 굉장히 건물을 멋있게 해주니까 유리로 된 건물을 많이 씁니다. 이 두 번째 질문에서 environmentally friendly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많이 들어봤어요? 네, 환경 친화적이다 그런 뜻이죠. environmentally friendly 또는 environment라는 명사까지만 하고 하이픈을 붙인 다음에 friendly, environment hyphen friendly라고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질문 보시면 How can architects design buildings to need less energy in their construction or use? 예. 에너지를 덜 필요로 하도록 어떻게 건물을 건축가들이 디자인할 수 있는가? 우리가 본문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걸 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남쪽을 향하도록 남양집을 많이 짓는데 그게 이제 에너지를 아끼기 위한 그런 이유죠. 네.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본문에 사용될 어휘 이해하는 연습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특히 환경 친화적인 그런 아주 재미있는 건물에 대한 논쟁거리들에 대한 얘기가 본문에서 이어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